자, 저는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가 웬일이야? 예.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요, 오늘 최근 연방 대법원의 그 투표권법 판결에 따라서 주 투표 시스템을 개편하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특별 회기를 위해 주 의원들을 6월 17일에 주 의사당으로 소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6월 17일에 한다고. 이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이라고 이 AJC라고요. 조지아주에서는 가장 큰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캠프 주지사와 공화당 의원들은 조지아주 예비선거 결선 투표에서 주 전체 후보가 확정된 지 몇 주 만에 두 가지 주요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조지아주의 투표 장비와 관련된 임박한 마감일과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의회 및 주의회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더 큰 논쟁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AJC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AJC는 좌편향 언론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이미 예비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비선거를 치르는 선거일이 5월 19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근데 지금 캠프 주지사가 특별회기, 선거구 지도를 다시 바꾸겠다, 특별회기를 선포한 거는 6월 17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5월 19일, 다음 주 화요일 투표가 지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선거구 지도에 맞추어 가지고 연방 하원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예, 민주당 후보 누구, 공화당 후보 누구, 뭐 1선거구부터 4선거구까지 다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6월 17일 날 모여가지고 선거구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상당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지금 그럼 11월 달에 써먹을 수 있는 지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한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에서는 선거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선거지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지금 일정상 이미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바꾸면은 아주 골치 아파지고 힘들어지니까 지도 안 바꾸겠다. 어차피 지금 공화당 의원이 훨씬 더 많고 9대 5거든요. 9대 5. 14개 선거구 중에서 지금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9명이고 민주당 연방 하원이 5명입니다. 어차피 이 조지아주는 지금 비례가 나름 적절한 편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회기는 조지아주가 4월 정기회기 종료 전에 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선거 장비 변경과 관련된 7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도도 지도지만 선거 장비에 대한 문제, 조지아주에서는 그 유명한 도미니언 머신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스, 그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미니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지금 조지아주 공화당 내부에서는 종이 투표하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투표하자. 실제로 이번에 선거를 치를 때 공화당 쪽에 투표를 하는 분들은 종이 투표합니다. 종이 선거를 치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주 전체가 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주 전체가 다 종이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들의 생각인데, 지금 캠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혹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도미니언 보링 머신을 갖다가 조지아주에서 가져다가 쓰게끔 서명을 한 사람이 이 사람하고 브래드 라펜스버거 주 국무장관 둘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따지자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서명해가지고 그 투표기계를 조지아주에 들여왔는데 그게 부정선거에 악용이 된다, 어쩐다, 막 골치 아픈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아니 조지아주는 깨끗한 선거 치렀어, 문제 없어라고 발뺌하다가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주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그럼 법을 좀 바꿔봐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를 7월까지는 좀 다시 거론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예비선거는 어쩔 수 없지만 11월 본선거에서는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7월 달에 회기 모집해가지고 특별회기 따로 모여가지고 다시 그 전에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짓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6월 17일 날 특별회기를 모집을 하게 되면, 특별회기 소집을 하게 되면, 그러면 6월 17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거구 지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투표 기계 쓰지 말고 종이 투표로 바꾸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의견이 좀 많겠죠. 민주당 쪽에서 반대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반대 찬성 의견들이 막 복잡해지면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길 텐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이슈가 떠오르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법률에 따라서 각 카운티가 여전히 지금 동일한 투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조지아주 하원이 지지하고 있는 초당적 제안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주기 중에 투표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기 기표 방식의 종이투표 용지로의 전환을 2028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 당국자들은 7월 1일부터 양당 의원들이 법적 물리적 문제라고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 적어도 2028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에는 조지아주에서 종이투표를 할 수 있게끔 바꿔놓자라는 건데 의지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조지아주 의회가 아직은 의지력이 좀 부족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뒤에 선거구 재조정 갈등이 격화됐죠. 그래서 지금 남부에 있는 주들 난리가 났다라고 제가 보도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공화당은 이 판결이 주정부의 의회 선거구 재편에 있어서 더 큰 재량권을 부여해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표적 중에 하나가 지금 샌포드 비숍이라는 하원 의원인데요. 조지아주 제2선거구입니다. 조지아주 제2선거구에 이 샌포드 비숍 하원 의원은 47년생인가 그렇습니다. 47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9세. 근데 지금 무려 37년인가를 지금 34년. 17번을 재선을 했으니까요. 34년을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서. 근데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 뭐 더 이상 연방 하원으로 활동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건강 문제도 있을 텐데 젊은 피로 바꾸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2선거구 이거 바꾸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9대 5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선거구 구조가 10대 4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한 자리 정도 더 공화당이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지도를 바꾸는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지도자들은 공격적으로 선거구를 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발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화당 표심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잘못했다가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쪽에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의견이 통일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경계를 변경할 경우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또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들은 사실은 진짜 마가 정치인이라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고들입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뭘 못 담그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답인 것인데. 자, 캠프 주지사는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후보자 명단도 확정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6년 선거 주기에 전에 선거 구도를 수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기 시기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예정되어져 있는 월드컵 관련 행사와 연계해서 국제 방문객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애틀랜타 시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상의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 교통이 아주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제 애틀랜타 시 안에 메르세데스 돕이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장에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월드컵 때문에 몰려들게 될 건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인 거죠. 그 기간 중에 의회에서 뭐 회의를 한다고 뭐 이런 거죠. 캠프 주지사는 또한 2027년 1월 임기 만료가 됐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캠프 주지사가. 그런데 재조정안을 임기 전에 끝내고 가야지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주지사가 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주지사가 지금 공화당 주지사인데 민주당 주지사로 바뀌면 그러면 선거구 지도 다시 그리는 거 이거 물 건너간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임기 마지막 미션으로 그럼 내 임기 끝내기 전에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려놓고 가겠다. 이게 2026년도 11월 달에 써먹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임기 끝내기 전에 지도를 바꿔놔가지고 다음번 2028년도에는 써먹을 수 있게 지도를 바꾸고 나가겠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유권자들이 차기 주지사를 선출하기 전에 공화당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조지아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선 후보들 중에서 공화당에서 주지사 후보들 얘기하는 건데요. 버트 존스 현 부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버트 존스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브래드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 또 크리스 카 주 법무장관
이 둘이 현직 장관들이 또 주지사 자리를 노리고 열심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루시 맥베스라는 현 하원 연방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루시 맥베스. 그리고 전에 애틀란타 시장을 했었던 키샤 랜스 바텀스라는 그 전 시장, 애틀란타 시장도 지금 주지사 선거에 후보로 나와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둘 다 흑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둘 중에 한 명이 주지사가 된다면 아마 미국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쓸 수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조지아주에서 가능할지 봐야 되겠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그러한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미국 최초의 여성 주지사, 흑인 여성 주지사 이 타이틀을 얻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뛰었으나 결국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른 지금 흑인 여성 후보들이 과연 민주당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지아주에서 주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따지면 지금 가장 유력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버트 존스 후보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긴 한데요. 뭐 요즘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네거티브 광고가 엄청 나옵니다. 예, 버트 존스가 아주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막 비판하는 네거티브 광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버트 존스가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조지아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지아가 공화당 의원 수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지만 조지아 주도 전체 분위기에 맞추어서 공화당 의석이 하나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지도를 바꾸는 작업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자, 엘라바마주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총 9개의 의석이 있습니다. 9개의 연방하원 의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8자리를 공화당이 차지하고 한 자리만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소송이 제기가 됐었죠. 2023년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흑인 인구가 여기가 20몇 % 훨씬 많은데 흑인 인구의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그러면 적어도 흑인 인구가 상당수 포함이 된 다수가 포함이 되는 선거구가 2개는 9개 중에서 2개는 있어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이 흑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바꿔라라는 최종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3년에 선거구 지도를 바꾸었고요. 그래서 2024년에 그 바뀐 지도를 가지고 선거를 실시를 했더니 9개 연방하원 의석 중에서 7개만 공화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차지하는 자리가 2자리로 늘어나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방대법원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은 안 된다. 그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기회가 생긴 거죠. 공화당 쪽에. 그래서 Kay Ivey 엘라바마 주지사가 긴급하게 특별회기를 소집을 하고 지도를 다시 만들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전으로 지도를 되돌려놨습니다. 그것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엘라바마주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이 8명이 다시 되고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시 1명으로 되는 한 석이 다시 공화당 쪽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지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조지아주처럼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5월 19일이 예비선거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선거를 치루었는데 이 지도가 바뀌게 되면 이 지도에 맞추어서 예비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지아주는 그걸 포기한 상황이고요. 엘라바마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예비선거 한 번 더 하자. 특별 예비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거들 뭐 시의원, 시장이라든가 뭐 지역 판사라든가 뭐 지방검사 뭐 이런 교육위원 뭐 이런 다른 선거들은 어차피 각 카운티별로 하는 거라서 그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5월 19일 예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바뀌는 거는 단순히 연방 하원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하원 선거 지도가 바뀌는 것뿐이 그것만 따로 특별 예비 선거를 따로 치르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부분의 남부주들은 대법원이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를 없애기 위해서 투표권법 제2조의 범위를 좁힌 것에 대응해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오늘 X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1, 2, 6, 7
선거구 하원 의원 선거를 위한 특별 예비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7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지도가 바뀌는 거는 4군데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3군데는 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라바마 주민들은 우리 주와 우리 주민 그리고 우리 선거구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며 우리의 가치관이 의회에서 가장 잘 대변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엘라바마 주의 선거구 재조정으로 공화당 성향의 하원 선거구가 한 석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흑인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져 있는 제7 선거구는 인구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테리 스웰 하원 의원이 그대로 그냥 민주당 의원인데요. 자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2023년에 지도가 바뀌면서 민주당한테 유리해졌던 제2 선거구는 이번에 다시 재편이 되면서 공화당한테 유리한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1선거구와 6선거구 역시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정이 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서 새로운 특별 예비선거는 8월에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면 또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거는 11월에 실시가 되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선거구 재획정이라는 바람이 불면서 공화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적게는 10자리, 많게는 한 20석에서 최고 30석 정도까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근데 하여간 10석에서 20석 정도는 공화당이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